수원의 12번째, 수원을 지지하는 우리 서포터 동료 여러분. 지난 주말은 믿기 힘든 패배로 인해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선두 인천이 김포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우리에게는 더욱 크나큰 아쉬움과 실망감으로 남았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퇴장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PK 실축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 우린 이길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의 경쟁에서 자꾸만 뒤처진다면 우린 승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화조차 나질 않더라고요.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게 아닌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생각만큼 분노가 차오르진 않았습니다. 이상은 너무 큰데 현실은 몰라주고 지난 이적 시장부터 개막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기들, 이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스스로에게도 여러 가지 반문을 하게 된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생각에 그 어떤 결론조차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연스레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을 뿐인데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저의 시선은 다음 경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잘 털어버리고 다음 경기에서의 승전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더방크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골더방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온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너스입니다. 지미스님이 갑자기 몸살에 걸려서 오랜만에 제가 팟캐스트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참 심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와 강윤님 단 둘이서 오붓하게 지난 경남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윤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팔 레트로 유니폼이 오자 날씨가 추워진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그러니까요. 레트로가 예, 오자마자 이렇게 추워졌어요. 예, 뭐 얼마나 입으라고 이거를 이제 보내주는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지만 또 이것도 참고 넘어갑니다. 예. 저희 직관기 영상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수요일 날 올라갔는데 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윤님께서 저에게 또 레트로 유니폼을 하사해 주셔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가 레트로 유니폼을 입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 통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제가 어쨌든 선물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선물한 그 유니폼을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좀 뿌듯합니다. 예, 제가 아주 이 유니폼을 빵꾸가 날 때까지 입을 예정이고요. 이날을 무려 4개월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 제가 그날 리액션이 좀 고장나긴 했는데 리액션이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 보니까 완전 별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좀 버너스님이 저는 어쨌든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보기엔 좀 무덤덤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그 고장나서 삐걱대는 모습이 꽤 놀랍구나. 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동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만족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실은 눈치가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이런 거를. 네. 근데 전혀 눈치를 못 챘고 이날도 뭐 레트로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길래 네. 어차피 뭐 내 것도 아니고 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물어보나 솔직히 좀 짜증이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유니폼은 너무 예쁘죠. 그쵸. 근데 예쁘면 뭐 하겠어요. 제 게 아닌데 그림의 떡인데.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고 진짜 제가 똑같은 옷만 맨날 단벌 신사처럼 입고 다니는 게 안쓰러우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제가 잼버리를 해서라도 유니폼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정말 소중하게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인가 풋살 영상 올렸을 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카즈키가 함께 뛰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꼴다방 크루의 어떤 취향이 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데 지난 시즌 유니폼이 꽤 이쁜 편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떠난 선수를 등에 달고 있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이제 레전드 선수도 아니고 그냥 한 시즌 하고 떠난 선수니까 그래서 그 유니폼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제가 좀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기뻐하셔서 좋고 뭐 이제 같이 또 맞춰서 입고 열심히 경기장 찾아다니셔야죠.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이거 입고 더 열심히 경기장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날 특별한 분을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예, 바로 23년째 빅버드 장내 아나운서를 맡고 계시는 투맨 형님들을 만났는데요. 저는 실제로 뵙는 게 처음이었는데 강윤님 음, 어떠셨어요? 당연히 저도 이제 처음 뵙는 거고 사진으로는 이제 봤죠. 투매님 뭐 인스타 계정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만 뭐 처음 뵙는 거니까 너무나 뭐 설레고 또 즐거운 만남이었고요. 제가 빅버드를 찾기 시작한 게 이제 군대 휴가 나오면서 2007년부터거든요. 이건우 선수 이적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수원의 지지자가 된 이후로 23년째 빅버드 장내 아나운서를 맡고 계시다고 하니까 늘 빅버드의 목소리는 투맨 형님이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좋아하는 분야 뭐 파고드는 취미로 하는 분야 이런 거를 덕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덕질하는 분야와 또 자신이 일로 하는 직업적인 분야가 겹칠 때 요즘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덕업일치라는 말을 또 종종 아, 씁니다. 그렇죠. 예. 예, 말 그대로 이 덕업일치를 20년 넘게 하고 계신 분이라 그 삶이 어떨지도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 시간이 길었으면은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그쵸. 텐데, 예, 예, 시간이 또 좀 촉박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못 나눴었고, 저는 이제 저희끼리 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이 정점에 있다가 이제 서서히 하락세를 걸었던 그 순간에 경기장을 이제 계속 지키시면서 홈 관중이 만 조금씩 원에서 비어가는, 예, 비어가는 최저로 떨어졌을 때 제가 홈 평일이었는데 4,000명인가까지 봤었거든요. 음. 4,000명대까지. 그런 걸 지켜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뭐 좀 누구보다 팀에 대한 리스펙트가 잘 느껴져서 저도 다시 한번 리스펙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전 사실 투맨님의 그 뜻이 두 분이라서 투맨인지는 몰랐어요. 아, 정말요? 예. 저는 약간 그 왜 고인이 되신 거북이 그 이제 터틀맨 네.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아, 예명, 가명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두 보이즈 분, 투맨? 예. 그래서 창피하게 음. 무식이 탄로나는 음. 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한창 숫자가 적을 때, 예. 그때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N석 300용사 막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음. N석을 평일날 경기 갔더니 300명이 다 안 채운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요즘 경기장을 찾는 분들은 또 실감이 안 나실 숫자죠. N석이 그렇죠. 300명밖에 예. 안 온다는 게.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수원이라, 그 시절을 진짜 넘어오신 그 투맨 형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지도 좀 진짜 좀 그러니깐요. 궁금하고, 예, 예.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조금 그래도 잠깐이나마 얘기를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다 들을 순 없었지만 그 덕업일치의 삶이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일을 하면서 힘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음. 덕질하는 취미생활로 해소해야 되는데 응원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 이 스트레스로 가중되잖아요. 이 일에서의 스트레스가 아. 어쨌든 패배의 스트레스 같이 가중될 때 그것을 어떻게 넘겨내실 수 있을지 막 걱정스러운 마음까지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음. 예. 근데 요즘에 수원 팬분들 보면 그 현생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수원에서 풀려고 갔다가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분을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지금. 그것도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함께 팀을 걱정하고 또 음, 그게 진심이라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 맞아요. 정말 좋았던 만남인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날 감기에 걸리셨다고 하시던데, 맞아요, 맞아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경기장에서 목소리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해주신 투맨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스몰 토크 끝으로 지금 팀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됐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위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는 팬덤의 분열 또한 함께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소리 들으면서 활동하고 있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이준이 아빠 허명원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보내주신 글자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거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듣고 계실 텐데 보내주신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총구가 서로를 향하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에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남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날 다 같이 현장에서 경기를 봤잖아요. 어떠셨어요? 참, 이 소감을 얘기하려니까 한숨 먼저 나는데요. 저는 이제 경기 다 끝나고 그 순간, 이제 예, 우리가 팟캐스트 하면서 어쨌든 진행하는 포맷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첫 소감을 얘기할 때 이 말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컴퓨터 단축키가 있죠? 예, 컨트롤 C와 컨트롤 V. 예, 한국으로, 예, 어, 복사와 붙여넣기 단축키죠. 예, 예, 이번 경기는, 복붙하다가 오타까지 그대로 붙여넣어서 딱 걸린, 그래서 과제를 빵점 맞은 대학생 같은 경기였다. 아, 네. 해피 캠퍼스에서 모든 걸 긁고 와서, 수정 없이, 오탈자마자, 예, 긁고 예, 와서, 결국에는 이랜드전 좋았던 전술을 상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가져왔고, 근데 그게 바뀐 상태한테는 크게 소용이 없었고, 음, 그렇게 끝난 경기 같아요. 경남이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봤던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우리랑 경기할 때 또 꽤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 전술에 얽매여서 그르친 것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싶은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날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오자 이렇게 음, 지난주에 한 줄 평을 했었잖아요. 네. 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랬더니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이놈들이. 그 유명한 있잖아요. 예. 불났다길래 구경 갔는데, 아니,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이런 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편집되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남은 경기 무패하면 아, 그쵸. 뭘 할지 공약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편집하기 예. 너무 잘했습니다. 아니, 편집은 안 해도 될 뻔했어요. 이렇게 한 아, 경기만에 바로 바로 끝나니까? 그냥 놔둘 걸 그랬어요. 네,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권호스님이 뭐였죠? 저는 내년에 20경기 이상 아, 직관가기. 20경기 이상. 저는 예. 청주부터 빅버드까지 걸어서. 개막전 날 걸어가기. 짧은 국토 소장정 하기. 예. 하여튼 그랬었는데 뭐 소용이 없어졌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PK도 놓치고 골대도 맞추고 완벽한 1대1도 놓치고 옵사이드로 골도 취소되고 어떻게 보면은 운이 정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운도 실력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저희가 모두 완승을 예상했고 경남이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뭘 해도 될 거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반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경기 자체가 꼬였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 우리의 예상이 빗나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뭘 해도 되지만 경남을 상대로도 수비적인 5백을 들고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우선. 음, 그리고 솔직히 5백을 했어도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경남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요. 예, 네, 그럼 이제 지난 시간 경남을 이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경남의 약점인 좌우 풀백의 뒷공간을 우리가 아주 신나게 파고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물론 이번 경기는 현재 실점에 영향도 있지만 경기 내내 우리가 공을 가지고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오히려 음, 경남의 역습에 고전하는 형태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수원이 무려 59.8%,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를 해요. 점유율을 좀 음, 많이 가져갔다 해도 55% 정도인 경기가 요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60% 가까이까지 가져갔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다는 거죠. 3백에 기반한 5백을 들고 나왔지만 경기 초반부터 우리가 오히려 점유율을 가져가서 이 경기에서
수원은 경남에게 한 번도 점유율에서 뒤처진 적이 없이 내내 점유율을 높게 유지를 해요. 음, 그 정도로 공을 점유하는데 뒤에 3명이나 서는 3백 전술을 하다 보니 당연히 중원이나 공격 쪽에서 점유율을 높은 게 아니라 수비적인 위치, 뒷공간에서의 점유율만 높았기 때문에 이 점유율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경기였다. 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 이 5백이나 3백 한다는 건 결국 이제 상대의 어느 정도 공격을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그렇죠. 점유율을 가져가면 5백을 쓰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음,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 센터백 중 한 명이 적극적으로 좀 전진하는 형태라도 하면서 미드필더 숫자에 가담해준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후방에 그 후반 막판이 되기 전까지는 후방에 3백을 뒀기 때문에 오히려 중원에서 숫자 싸움, 중원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경남에게 숫자 싸움에서 내내 밀려야 했고, 그게 이제 경기를 어려워지게 되는 기본 바탕이 됐죠. 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득점을 했다면 만회 골을 위해 경남이 나서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는 수비를 하고 올라온 경남이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시도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선제 실점하면서 그것도 결국엔 물거품이 됐고요. 반면에 이제 경남은 지난 이란디전에서 보여준 우리 수원에 대해서 아주 잘 보고 준비한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미드필드에서 어쨌든 숫자를 좀 적게 두는 수원을 상대로 중앙에서 단단히 버티는 형태. 그리고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황석호에 대한 압박, 오른쪽 공격의 핵심인 세라핌에 대한 수비 형태 등을 잘 갖추면서 중앙과 수원의 오른쪽을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경남과의 경기에서 세라핌에게 전달된 패스 숫자가 무려 45개입니다. 한 경기에 열 몇 개, 20개 가까이 패스를 받아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45개의 패스가 성공을 해요. 근데 세라핌은 14개의 패스, 7개의 슈팅을 기록합니다. 21개 정도를 살려갔다는 거죠. 예. 그러면 대략 24번의 패스는 무위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세라핌 선수의 개인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만큼 세라핌에게 우리는 의존했고, 근데 또 상대는 세라핌을 집중 마크했다. 예, 수원이 결국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해야 했다라고 봤습니다. 야, 세라핌한테 45번이면 엄청나네요. 그쵸? 거의 몰아갔다고 볼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네. 이제 직관을 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상대가 이랜드처럼 끌려 나오지 않는데, 이 3백 전술이 과연 효과가 있나, 그쵸.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술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이렇게 됐고, 저는 이제 5백을 쓴 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 예, 왜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측면에서 항상 수적 열세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면 이제 5백을 쓰는 게 수비적으로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남과 수원의 이제 대응을 보면서 어떤 차이를 느꼈냐면, 경남은 이제 안 끌려 나오면서 우리가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걸 계속 막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특히나 카릴 선수가 센터백을 압박하지 않고 미드필더에 있는 공간에 있으면서 우리가 일류첸코한테 공이 넘어가더라도 이 중원에서 세컨볼 따는데 수적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잘 했는데, 우리는 일류첸코 선수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 센터백을 계속 압박하러 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랜드전 때는 우리가 중앙에서 공격을 할 지켰죠. 때는, 공격을 할 때는 상대에 끌려 나오는 걸 우리가 이용을 했고, 수비를 할 때는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랜드의 공격을 받아내는 것처럼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5백으로 나와놓고도 우리가 항상 지적해왔던 개별 압박, 그런 이상한 압박 전술을 펼치면서 카리를 그냥 놔뒀어요. 계속 중앙에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카리를 편하게 잡아서 사이드에 있는 박민서에게 내주고 마세도한테 내주고 이런 경기가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변성환 감독이 왜 이랜드전 때 그렇게 잘했던 전술을 이상하게 수정을 하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경남이 오히려 우리의 이런 이랜드전을 보고
아, 이렇게 공략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잘 준비를 해왔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 못한 게 아닌가. 음, 좀,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이제 계속해서 이레드전과 동일한 전술을 썼다. 뭐 선발 라인업도 거의 뭐 파울리뇨, 김지현 선수 빼고는 동일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게 동일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뭐, 당연히 너무 똑같이 가져온 거, 그리고 이제 상대가 전혀 다른 스타일의 팀인데, 마치 이랜드처럼 상대가 해주길 바라면서, 예, 음, 우리는 플레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였고, 그러면서 상대가 이랜드처럼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점유율을 억지로 내줄 수는 없잖아요, 상대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는, 이 이상한 형태가 되면서 이제 가지고 나온 아니면 준비했던 전술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됐죠. 음, 좀 어렵습니다. 경남이 당연히 우리를 상대로 올라오기보다는 좀 수세로 맞설 거라는 게 좀 예상이 되는 팀이잖아요. 뭐 일련 그렇죠. 감독 예. 때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를 봐서는.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와중에도 쓰리백을 치고 싶다면 상대가 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어야죠. 음, 예를 들면 억지로라도 후방에서 공을 더 많이 소유한다든가. 음. 예, 그냥, 센터백이 전진한다던가? 예, 아니면 그냥 센터백이 그냥 공을 계속 돌리기만 해도 결국에는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대가. 그죠? 예. 그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우리끼리 뒤에서 잘 돌리면 경남의 우리가 싫어하는 개별 압박을 경남도 시도할 수가 있는 거고, 음, 답답함에 못 견뎌서. 음,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여유를 갖고 플레이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려고 공격을 시도를 했잖아요. 뒤에서 만들다가.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컨셉에 안 맞는 경기가 됐다. 만약에 경남이 좀 수세로 몰릴 걸 아는데도 파이브백을 할 거면 그냥 장석환, 레오, 장석환 왔다 갔다 돌리면서 그냥 끌어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음,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뭐 빌드업이 좋은 다른 팀들처럼 빌드업 방식을 준비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황석호에서 뭐 정동윤이나 예, 뭐 이민혁. 정동윤이나 세라핌 이민혁한테도 예. 많이 안 가고 결국 오른쪽 공격을 하니까 세라핌 음, 사용하는 이런 루트에만 좀 집중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그리고 이번 경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좀 느꼈던 건 뭐냐면 김지영과 일류첸코로 동시 선발 기용은 정말 좀 독같은 느낌이다라는 음, 생각을 더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 파울리노가 또 중앙에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뭐 이제 이 질문에서 조금 궤가 달라지더라도 일류첸코와 김지현의 이제 그 선발 출전 경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번 시즌 일류첸코가 23경기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근데 김지현과 같이 선발 출전한 경기가 14회, 김지현 음, 없이 선발 출전한 경기가 9회입니다. 그러니까 김지현과 같이 선발 출전한 경기가 더 많았죠. 예. 근데 김지현과 같이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도 5골, 김지현 없을 때도 홀로 선발 출전해서 5골을 득점했어요. 경기 수는 더 적은데. 네, 14경기에서 5골과 9경기에 5골은 큰 차이가 누가 보면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음, 숫자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크죠. 네, 김지현과 일루첸코가 투톱에 가까운 형태로 출전을 하는데 연계와 미드필더에 대한 가담을 보통 일루첸코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루첸코는 골대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음, 상대적으로 득점력도 줄어드는 것이겠죠. 우리 팀에서 현재 가장 많이 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누군가요? 일류첸코죠. 그쵸. 근데 왜 일루첸코를 김지현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골대에서 멀리 배치해야 되나? 저는 약간 이런 음,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데, 동일한 선발 구성이기도 하고 동일한 전술이기도 하지만 그 디테일 몇 개가 이랜드전과는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파울리뉴 선수의 컨디션이 이랜드전과 같았다면 경남전에도 좀 더 다른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음, 아니라 김지현이 선발 출전하면서 오히려 일루첸코는 골대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득점력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우리가 지적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경기에서 변성환 감독이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말했지만 김지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변성환 감독의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득점력을 가진 자원을 최대 한도로 일단 활용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인천이 무고사 쓰는 것처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선발 기용이었습니다. 인천도 무고사랑 이제 박승호 선수가 투톱으로 나오면 무고사 선수는 거의 전방에 그냥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승호가 많이 뛰면서 빈자를 메꿔주죠. 예. 근데 우리는 김지현 선수가 활동량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처져 있지 않고 올라가 있고 오히려 일류첸코의 연계를 이제 계속 활용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류첸코 선수가 박스 안에 가담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예.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예. 근데 김지현 선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피니셔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확실하게 일류첸코 선수를 쓸 거면 쓰고 아니면 김지현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거면 또 김지현 선수에 맞게 또 전술을 수정하든지 그쵸. 예, 좀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근데 그러기엔 또 9경기밖에 안 남아가지고 맞아요. 참 애매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 경남전 경기를 보면서 강현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화성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화성이 아예 그냥 점유율 포기하고 내려앉아가지고 완전 그냥 걸어 잠궈버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쵸. 예, 그거랑 또 경남이 수원이 조금 압박하려고 하니까 골키퍼한테 공을 보내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거든요. 맞아요. 우리를 이제 끌어당기려고. 약간 우리 다음 경기 상대인 충남 아산을 보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충남 아산전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잘 얘기해 주신 게, 그럼 우리도 양형만한테 줘서 상대를 끌어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안 맞아요. 끌려 나오면 그냥 끌려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우리가 막 급하게 공격한다고 올라갔다 끊기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가지고 예, 그런 건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최근 상대 팀들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계속 우측의 공격에 치중하고 또 세라핌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세라핌 선수를 막아내려고 혹은 또 이제 봉쇄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들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통하지 않을 때 공격도 마찬가지로 좀 답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이런 전술을 계속 쓰는 게, 아니면 세라핌 선수 한 명의 이런 개인적인 능력에 기대는 게 최선일까, 혹은 대안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즌 초만 하더라도 이런 고민을 할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최근에 또 세라핌 선수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상대들이 세라핌 선수를 많이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세라핌 선수를 막기 위해서 상대 팀들이 뒷공간을 내주질 않거나 아니면 뒷공간이 뚫리더라도 뭐 뒷공간에 한 명을 더 배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라핌이 공간이 나면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경남전도 그렇고 보면 세라핌이 아예 속도를 살리지 못하도록 초장부터 피지컬적으로 강하게 이제 붙는 수비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세라핌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어떻게든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보면은 상대가 세라핌 선수를 강하게 견제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을 이제 돌이켜 보면 과연 이번 몇 경기만 세라핌 선수가 부진했냐 혹은 막혔냐 그건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시즌 초만 하더라도 후반 되면은 항상 박승수 선수가 나온다거나 뭐 후반에 뭐 브루노 실바 선수나 뭐 파울리뉴 선수랑 교체가 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어쨌든 왼쪽이나 중앙에서 득점을 해줬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왼쪽에서의 공격이 많이 죽어 있고 또 세라핌 선수가 측면을 부숴주곤 있는데 이 세라핌 선수가 막힌다기보다는 이 측면 돌파한 이후에 뭔가 좀 합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은 세라핌 선수가 측면 돌파 이후에 컷백이나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데 그쵸. 받아주러 가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박스 안에 숫자도 부족하고. 그렇죠. 박스 안에 숫자도 부족하고 일류첸코 선수는
오기도 전에 크로스가 올라가는 맞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 경기에서 세라핌 선수가 꽤나 많이 크로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크로스 성공률이 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세라핌 선수의 크로스만의 문제인가? 물론 크로스가 좀 부정확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빵이 나올 정도는 아니다. 사실 아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세라핌 선수를 보면 크로스의 패턴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네. 뒤로 45도 컷백. 아니면 뭐 뜨는 크로스. 그쵸. 뭐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이게 지금 올 시즌 내내 나오고 있으면 선수들도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제가 크로스를 어떻게 올리는지. 그러면 그 위치에 가 있는 연습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세부 전술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결국에 대안이라고 한다면 왼쪽에서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브루노 실바 선수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5백을 쓰면 어쨌거나 또 김민우 선수가 먼저 중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왼쪽을 과연 우리가 잘 이제 개선해서 들고 나올 수 있을까? 전 사실 대안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안에 가능할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저도 그 건설님 말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지난 이랜드전도 세라핌이 좋았죠. 근데 그 세라핌이 위력적일 수 있었던 더 큰 이유는 김민희를 활용한 왼쪽 공격이 꽤나 원활하게 잘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롱볼을 이용해서. 즉, 어느 정도는 왼쪽에서의 부담을 주면서 수비가 오른쪽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니까 오른쪽이 헐거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번 경기는 세라핌에게 45회의 패스가 갔어요. 그렇죠. 그만큼 오른쪽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왼쪽을 안 쓰니까 오른쪽만 막으면 돼. 해버린 거죠. 근데 후반전에 보면은 박지원 선수 나온 이후에도 박지원 선수 쪽으로도 공이 잘 안 가요.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경남의 오른쪽 형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풀백과 윙어가 우리의 그 장석환과 그다음에 박지원 혹은 뭐 김민우에 대한 딱 마킹이 잡혀 있고 거기에 미들필더가 한 명 갈 수 있는 어디든 지원 갈 수 있는 구조를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왼쪽 수비는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쪽 공격을 막는 수비에 대해서는 뭐 전방 공격수 있는 카리 선수가 내려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브루노 코스타나 헤난 이런 용병 공격을 좀 더 치중한 공격 선수들까지도 내려와서 가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대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세라핌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세라핌한테 주면 그 선수가 스스로 돌아서는 능력까지는 지금은 컨디션이 좋아도 되잖아요. 그게 되는데 박지원은 공간에다가 공을 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 공간을 줄 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박지원 쪽은 전혀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니까 우리 선수 한 명이 뭐 크랙이라고 하죠. 그냥 개인 기기로 상대 수비를 깨부실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아직 안 되니까 이게 맘 잡고 내려앉은 팀을 어떻게 우리가 열어낼 수 있는지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제 세라핌이 우리 공격을 주도하고 세라핌이 막히는 걸 걱정하는 이런 때가 오다니 참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됐는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빨리 브루노 실바 선수가 복귀해서 좀 왼쪽에서 힘을 좀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제골을 일찍 넣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을 당했거든요. 이 선제 실점 장면에 대해서 강윤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이랜드전에서 우리의 왼쪽 수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했잖아요. 네. 에올레를 잘 막아냈던. 그렇죠. 근데 참 당황스럽게도 이번엔 그 왼쪽이 무너지면서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원의 왼쪽, 경남의 오른쪽 공격이죠. 네, 그 오른쪽에서 터치라인을 따라서 경남이 전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앙에 해난 선수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되는데요. 해나는 그 결을 살려서 중앙 다시 더 안쪽에 있는 박스 근처에 있는 카릴에게 내줬고 카릴이 그 공을 매우 좋은 리턴으로 해난에게 주면서 수원의 박스 안으로 진입하고 해난 앞에 거의 선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민우 선수가 아주 좋은 태클을 시도하면서 잘 저지했어요. 하지만 이 공이 좀 애매한 데로 흘렀고 그 애매한 공을 레오 선수가 걷어내려다가 경남의 박민서 선수 발에 걸리면서 오히려 박민서 선수 앞쪽으로 떨어졌고 음, 완벽하게 골키퍼와 1대1이 된 박민서가 양용목 골키퍼의 오른쪽으로 쉽게 차 넣어서 득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운도 분명히 있었지만 음, 또 순간적으로 수원의 수비가 겹치면서 발생한 실점이라 좀 아쉬운데요. 네,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 해난이 주고 사이드로 주고 중앙으로 파고들 때 해난을 마킹하던 김전 선수가 안 따라가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해난 앞에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마킹을 잃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다른 선수였으면 막았을 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해난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은 김지현 선수는 분명히 수비적인 가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숫자가 하나가 비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남 맞아요. 벌써 오른쪽에 두 명이 있고 해남이 가운데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왼쪽 수비에 장석환, 김민호밖에 없었으니까요. 음, 그래서 해남이 텅 비니까 그걸 막으려고 레오가 전진하게 됩니다. 음, 그 레오가 전진하는데 또 여기서 레오의 또 약간의 판단이 좀 아쉬웠던 건 해난이 이제 공을 살려서 가려고 하면서 좀 공이 긴 것 같으니까 커팅하려고 나오는데 그 커팅을 전혀 못하고 그 공이 카릴한테 전달되면서 레오의 그 뒷공간, 박스 안쪽 공간이 또 텅 비는 상황이 발생해요. 물론 레오 선수의 판단은 너무나 이해갑니다. 그걸 두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죠. 예, 해나는 앞을 막아서는 정도로만 해서 뭐 거기서 부딪혀서 파울로만 끊어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발을 굳이 뻗으면서 2대1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그래도 해난이 너무나 손쉽게 박스 안에 무인지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연이어 생긴 이 두 번의 수비가 아니라는 수비가 좀 뼈 아팠다. 음, 그 레오의 뭐 클리어링이 박민서의 발에 걸린 것도 있죠. 레오가 좀 자신감 없게 걷어내기도 했어요. 박민서 발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좀 좋게 이해해 주자면 발이 들어오는 걸 보고 세게 걷어내지 않았던 거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거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거는 어쨌든 상대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강하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뻥 차버려서 예, 좀 위험한 상황을 좀 벗어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하필 그 공이 우리 골문 쪽으로 흐른 것은 너무나 불운했지만 좀 더 집중력 있는 그런 클리어링을 시도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 레오 선수를 보면서 약간 김민우 선수랑 서로 누가 찰 건지를 살짝 네,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좀 있었죠. 예, 그리고 뭐 박민서 선수가 있으니까 뭐 또 괜히 또 잘못 발 냈다가 또 PK라도 내주면 또 안 되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을 것 음, 같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장면에서는 이 김지현 선수가 아예 자기의 맨마킹을 놓쳐버린 것부터 시작된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씩, 예, 김지현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항상 자기의 맨마킹 선수를 놓치거나 아니면 맞아요. 놓치면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면 멈춰 있어요, 선수들이. 뒤에 수비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지. 이게 예를 들면은 후반전이다 그러면 이게 체력적으로 막 힘들고 이런 상황이니까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반 24분인가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든 상황도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력 문제가 올 시즌 내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코치진들이 좀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이제 선제 실점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을 텐데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제 실점을 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대처는 어땠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예, 전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른 시간에 실점하기도 했고 또 실점한 이후에 바로 또 우리의 플랜을 바꾸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전반전은 그대로 마치는 게 뭐 당연히 맞았다. 그리고 후반전에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대로 좀 수정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 강윤님께서 후반의 교체, 그러니까 특히나 정동윤 선수의 교체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아쉽다, 그쵸. 예, 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계속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보셨는지. 어쨌든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건호스님 말대로 전반전에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일루셴코가 좀 더 내려오면서 중앙에서 받아주는 역할, 중앙에서 수싸움이 부족하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그 역할을 꽤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라핌에게 내주는 멋진 그 패스도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정돈되지 못한 모습은 분명히 보였어요. 음, 선제골 음, 실점하고 나서. 음, 그렇지만 선제골 실점 이후에도 뭐 세라핌 1대1, 일루셴코 놓친 PK 그런 장면들, 김민호 선수의 골대 이런 게 다 선제골 이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을 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물론 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가진 플랜 내에서는 잘 만들었다. 결국에는 결정을 짓지 못한 이제 음, 영상에서도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을 더 음, 키워갔다라고 좀 봤고요. 후반전에는 이제 저는 이민혁 선수 교체부터 좀 아쉽게 봤습니다. 우리가 음,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김지현 선수를 빼고 파울리뉴 선수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김민우 선수를 빼고 박지원 선수를 넣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혁 선수를 빼고 이규성 선수를 넣습니다. 뭐 음,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민혁 선수 교체부터는 좀 아쉽다고 봐요. 음, 예, 김민우 선수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였죠. 그렇죠. 체력적으로 좀 예, 힘들어 보였어요. 물론 이제 골대 맞추는 좋은 장면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게 있었고, 김지현 선수도 어쨌든 좀 무기력했고 그런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수비도 해주는 파울리뉴를 필요하고 일루셴코 외로운 상태니까 음, 필요하다. 그리고 일루셴코를 더 전진시킬 수 있는 파울리뉴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민혁의 교체는 어쨌든 이민혁 자체가 부진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미드필더 상황은. 맞아요. 근데 마치 선수 한 명에게 그 책임을 묻는 듯한 교체가 된 것 같아서 음, 그런 교체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아쉽고 그러면 이민혁에게 책임을 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기의 흐름을 코칭 스태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음, 네,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숫자 싸움에서 밀려서 미드필더가 안 되는 거지 선수 개개인이 부진했다고 보기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오늘 올라온 직관기 영상에서도 형철님이 또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게 홍원진이 역할을 잃어버렸다. 어, 예,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민혁이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고 뭐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멋진 드리블도 보여줬잖아요, 전반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체했다. 그럼 이규성이 들어와서 이민혁보다 훨씬 나은 플레이를 보였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안 좋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민혁은 결국 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선수잖아요. 예. 이규성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유는 좋지만 돌파는 안 되는. 음,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선수 미드필더 두 명 있는 거라 전반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었다. 음, 예, 선수만 바뀐 거였다. 전술은 그대로. 그래서 전반전 교체가 아쉬웠고 가장 아쉬웠던 교체로 제가 이제 말했던 정동현 선수 교체. 정동현 선수의 교체는 개인적으로 변성환 감독이 굉장히 실망한 수준의 교체였습니다. 근데 정동현 선수의 교체가 아쉬운 건 맞는데, 이 활약은 어땠다고 보셨어요? 뭐 정동현 선수 활약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좋았다 나빴다를 평가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전반전에 어쨌든 세라핌에 대한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예, 정동윤 선수를 통해서 세라핌에게 어쨌든 전개되는 패스가 많았어요. 음, 그리고 세라핌이 묶여 있으면 세라핌 뒷공간으로 주고 아니면 세라핌이 좀 좋게 패스가 나 있으면 세라핌에게 바로 주는 패스들 분명히 음, 많았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정동윤 선수에 대한 불만을 가진 팬들도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그래도 어쨌든 정동윤 선수가 그런 아쉬움과 좋은 점 공존했다라고 보는데 정동윤이 왜 교체가 아쉽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장석환 선수의 존재이기 때문에 왼쪽은 3백과 4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정동윤 선수를 빼버리면 센터백 중에 한 명인 뭐 황석호 선수가 우측으로 와야 돼요. 음, 그럼 속도에서 무조건 뒤처집니다. 그 무조건 뭐 쓰리백을 쓸 정동윤도 수밖에 없으니까. 예, 정동윤이 무조 그렇다고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포백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근데 정동윤을 빼고 누굴 넣었죠?
강성진 선수를 넣었죠. 네, 강성진 선수를 넣었죠. 강성진 선수가 우측 풀백에 익숙한 선수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아마 공격적으로 좀 더 나서면서 수비까지 해주라는 식의 교체였을 텐데 굉장히 뒤에 머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예 도웨시하고 2대 0이 됐을 때는 도웨시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처음 교체했을 때는 황석호 옆에 머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의미 없는 교체가 된 거죠. 이 음, 강성진을 살리는 교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전방에 숫자를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 레오가 마지막에 헤딩 경합하러 올라오기 전까지는 3백을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거의 89분 가까이. 음,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오른쪽 풀백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봐요. 오히려 황석호와 레오, 정동윤, 그 다음에 장석환의 포백을 만든다면 거기서 뭐 다른 상황까지 만들 수도 있죠. 아니면 정동윤이 미드필더로 가담하는 상황까지도. 근데 정동윤이 빼버리면서 황석호, 레오, 장석환이 무조건 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맞아요. 절대로 좋은 교체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봤고 차라리 그 과감하게 강성진을 쓰고 싶었으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세라핌을 뺏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세라핌이 또 득점을 했기 때문에 감독의 판단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저도 그 정동현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강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포메이션을 어떻게 유지를 하려고 저런 교체를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포메이션이 지금 3백이야, 4백이야, 뭐 4백 라인은 누구야, 강성진은 무슨 역할이야, 약간 이런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동현 선수랑 강성진 선수가 교체됐지만 그런 포메이션의 변화나 전술 수정이 아니라 그냥 선수만 또 교체된 약간 그런 꼴이 된 거고 강성진 선수가 잘할 수 없는 역할이 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그 교체를 할 거면 예, 박지원은 오른발잡이고 그 강성진은 왼발잡이잖아요. 예, 물론 강성진이 그 반대발잡이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지만 예. 차라리 두 선수 위치를 바꿨으면 두 선수 모두가 좀 더 활약했을 거라고 봐요. 박지원이 오른쪽 풀백 자리로 와서 세라핌 지원해주면서 세라핌 뒤로 오버래핑하는 속도를 살릴 수 있는 공격을 만들 수 있고 강성진은 왼쪽에서 어쨌든 왼발 크로스를 바른 발이니까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그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참 후반전에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참 아쉽네요, 경기가. 네. 예. 어쨌든 또 아쉬운 얘기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PK가 나왔는데 또 실축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퇴장도 리그 1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PK 실축도 우리가 가장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히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억가를 당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대의 선방이 아닌 아예 골대를 벗어나는 실축이었기 때문에 좀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막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골대로도 안 갔으면은 그건 기회를 아예 날려버린 거니까. 뭐 일류첸코 선수가 킥 이후에 바닥을 가리키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을 봐서는 뭐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은 탓도 분명히 있어는 보입니다. 그리고 꽤나 그런 킥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아예 날려버릴 정도면 분명히 뭐 미끄러지는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팀의 1번 키커잖아요. 가장 밀어주는 키커고. 그렇죠. 네, 그런 선수가 벌써 페널티킥만 놓친 건 2차례고 못 넣은 건 3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죠? 다시 참가 어게인 한번 한번 했으니까. 했으니까.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선수 개인에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경기를 그르치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그 2번 다 못 찼을 때의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걸 넣었으면 경기 흐름이 분명히 바뀔 수 있는 맞아요. 중요한 상황에서의 실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한 또 다른 키커가 있다면 그 선수한테 키커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 예를 들면 뭐 이기재가 선발 출전하는 날이면 이기재가 무조건 1번 키커다. 예를 들면 어쨌든 킥이 제일 정확한 선수들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혹은 뭐 우리 그 코너킥 하는 선수를 생각하면 뭐 이규성한테 무조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수로 교체를 해야겠죠. 뭐 감독 말 들어보면 연습을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 네, 뭐 감독님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키커를 교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뭐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세라핌 선수가 차면 됩니다. 아, 그냥 후려 갈기는? 욕망 덩어리들이 차야 잘 넣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 가득한 선수들이 차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막 기술적으로 차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읽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차고 싶은 대로 그냥 무조건 차겠다. 이렇게 강단 있게 차는 선수들이 잘 넣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류첸코 선수가 PK 못 넣었던 게 김포전인가 그랬었죠. 그 손정현 골키퍼가 두 번. 아, 맞아. 그죠. 두 번 막은. 네.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김포를 이겼더라면. 그러니까요. 참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감독님이 경기 전 인터뷰나 아니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체력 문제를 종종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뭐 선수비 후역습 팀들에게 뭐 약한다는 부분도 지적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좀 체력이 부족해서 자꾸 실점을 하는가 아니면 뭐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들한테 특히 우리가 좀 약한 편인가 이런 좀 궁금증도 들기도 하거든요. 선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당연히. 올여름이 더웠고 뭐 비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체력적인 문제가 비단 우리 팀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오히려 스쿼드가 되게 두터운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체력적인 부담에 대해서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체력적인 문제를 감독이 계속해서 언급을 한다라는 건 약간 패배에 대한 핑계를 좀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활동량이 어땠는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많이 뛰긴 많이 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상대의 빈 공간을 이제 파고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많을 거고, 또 상대가 내려앉아 있는 상황에서 혹은 적극적으로 후방에서 이제 볼을 전방으로 보내지 않고 시간을 끄는 팀들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볼을 탈취하려는 그런 약간 압박이나 강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많이 뛰긴 할 텐데 이게 그러면 체계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볼을 빼앗아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은 급하고 내 맘이 네 맘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 따로 수비 따로 막 압박을 나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전방에서 선수들이 막 우르르 압박을 막 나가요. 5명, 6명 나가는데 센터백에서 중앙에 카릴 선수한테 빵 차니까 카릴 선수 완전 풀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저번처럼 지적해오던 수비는 뒤로 무르고 있고 앞에 공격수들은 막 압박을 나가 있고, 그런데 벌어지는.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마크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달려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체력적인 문제를 우리가 진짜 많이 뛰는데 비효율적으로 많이 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이런 체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고, 또 스쿼드가 두껍긴 한데 또 따지고 보면 계속 거의 비슷한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부상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못한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도 조금 비슷한 게 이제 집중력 저하가 문제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그 집중력 저하에 대한 원인으로 보통은 체력적인 문제를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체력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의심하는 건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하더라고요.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경기 중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 뛴다라는 게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우스님이랑 너무나 비슷하게 건우스님 제가 생각했던 부분 다 말해주셨고, 또 한 가지만 더 거기다 추가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라인을 올리는 팀이고, 그렇죠. 상대는 내려선 팀이니까 상대 역습 한 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전력 질주로 수비 라인으로 뛰어와야 되는 상황이 어쨌든 상대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상대는 세네 명의 선수만 역습을 그렇죠. 하지만 예. 우리는 모두가 라인을 같이 내리니까 예. 그런 차이가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빨리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압박하는 차이. 요 차이가 분명히 어 체력적인 상대와의 차이를 분명히 만들 거다. 특히 후반 막판 되면 더 우리가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은 똑같이 하고요. 그래서 결국 발생하는 게 집중력 저하고 집중력 저하로 실점이 발생하는 거지 않을까. 근데 물론 선제 실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 선제 실점은 또 집중력이 저하되기 이전의 타이밍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또. 예. 그래서 그 집중력 저하만으로는 모든 게 설명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지난 시간 아니죠. 저번 시간에 말했던 잦은 라인업 변경 혹은 이번 이제 경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뭐 전술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이어져서 집중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체력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제골 실점을 하게 되니까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또 많이 뛰는 그런 상황이 생길 확실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골 넣고 편하게 좀 지키면 되는데 또 동점골을 먹히니까 또 역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체력 소모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좀 알게 모르게 쓸데없이 좀 많이 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쨌든 날도 이제 선선해지고 운동하기 좋잖아요, 이제 날씨. 맞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어쨌든 시즌 끝까지 좀 잘 유지를 해서 이 진짜 이 집중력을 잃어가지고 실점하는 건 이제는 좀 그만 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서 좀 그런 모습이 남은 9경기에선 좀 개선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를 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흐름이 계속 안 좋잖아요. 이제 또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감독의 경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변성환 감독에 대한 경질에 대한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물론 저희가 뭐 변성환 감독님 나가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이 지금 현 상황의 문제점과 감독의 책임 그리고 뭐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경질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강윤님께서 항상 말씀해 오시던 것처럼 시즌 끝까지는 어찌됐든 버텨야 된다,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경질 자체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뭐 외부에서 보면 네, 어쨌든 리그 2위 하는 팀이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지금 2위 하고 있는 팀이고 우리 팀을 어쨌든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음, 상황 자체가 아주 나쁜 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 얘기했을 때보다는 좀 상황이 더 나빠지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팀 분위기라는 것을 봐서까지 확인했을 때는. 네, 그래서 팬들이 이제 경질론까지 꺼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납득이 가요. 분명 2위를 하고 있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그 팬들의 마음이 이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일관되지 않은 경기력. 그렇죠? 좋은 감독이라면 설령 승패가 아쉽더라도 결과가 좀 아쉽더라도 경기력적으로는 일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술적인 행태나 어떤 플레이 방식이 일관적으로 나오고 그게 좀 더 긍정적인데 뭐 안 통했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방식은 좋은데 선수들의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게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관적인 행태가 좀 나온다면 감독이 성적이 좀 아쉬워도 감독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들쭉날쭉하죠. 어쨌든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기는 경기는 다득점, 지는 경기는 아예 뭐 무득점에 가까운 형태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시즌 말이 다가오면서 변성환 감독으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승강전에 갔을 때 결과를 가져올 할 수 수 있는 있느냐? 감독이겠냐라는 네, 생각하면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최근 특히 보여준 모습 보면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질론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팬들에 대한 이런 어떤 타당한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질론에 대한. 그런데 이제 대답이 좀 길어지지만 이 경질 자체를 놓고 예스냐 노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여전히 노입니다. 왜 노냐 하면 정신적으로 충격요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맞붙은 경남처럼 대행 체제에서 우리 수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서원수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효과가 절대로 길게 가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오프도 없고 그냥 시즌 몇 경기 동안 순위로 모든 게 결정나는 1부 리그의 상황이라면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도 나가야 되는 일부 상황이라면 아니면 뭐 상위 스플릿이라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감독 경질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뭐 이런 거를 충격요법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직 9경기나 남았고 그 이후에도 플레이오프까지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럼 시즌이 꽤나 남은 상황에서 감독을 경질했을 때는 경질 효과는 한두 경기에 지나지 않아요. 많아봐야 5경기입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나머지 시즌을 끝까지 이끌 어떤 동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새로운 감독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차기 감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여론만 보고 경질한다라는 것은 프론트가 자신이 우리가 무능하다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봅니다. 23시즌에 그랬죠? 뭐 그렇죠. 경기에 김병수 감독이 팬들의 지지는 있었지만 절대로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저는 그랬죠. 그래도 김병수로 시즌을 끝내야 된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 쇄신한다고 김 감독 경질하고 염기훈 대행체제 됐죠. 대행체제에서 뭐 한두 경기 나쁘지 않았다고 보지만 결국 시즌 말에는 강등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네.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금붕어 수준이다. 네. 그런 금붕어 수준의 프론트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뭐 팬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만약 승격을 한다 해도 내년을 변상환 감독과 같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판단은 우리 프런트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단이 안 되면 또 뭐 제 기준이지만 무능한 프런트라고 생각을 해요. 승격을 못해도 올해까지, 승격을 하더라도 올해까지 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프런트가 할 일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지원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차기 감독을 빨리 물색하고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강윤님께서 이제 그런 충격요법을 쓰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플레이오프라는 이 거대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도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러면 반대로 변성환 감독으로 플레이오프를 나가면 질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차라리 대행이 이끄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팬분들의 입장은 이제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나가서도 지금 뭐 경남이나 화성이나 이런 팀들도 제대로 못 이기는데 뭐 제주가 됐건 수원 FC가 됐건 이 감독들, 이 경력이 아주 많은 이런 감독들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느냐 과연 변성환 감독으로.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지금 뭐 P급 코치진도 있고 뭐 까고 말해서 이하라 코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쵸.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과 어쨌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차이는 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하라 코치가 아니라 이하라 감독으로 시즌 처음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과 예. 코치로 왔는데 감독이 경질돼서 이하라 대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선수들이나 이 팀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봐요. 네, 어쨌든 임시 방편에 임시 방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정말 이제
변성환 감독으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프론트에 섰다고 쳐요. 예. 그러면 확실한 차기 감독감을 어쨌든 리스트에는 있었을 테니까 예. 빨리 데리고 와서 그 감독과의 계약이 확정되고 나서의 경질을 하고 감독을 데려오는 상황이 아닌 이상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존중을 하지만 제 기준에선 그래요. 대행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아, 이게 참 애매한 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2위라는 성적이 나쁜 성적이 아니잖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또 이제 명문 팀이다 보니까 2위라는 성적이 사실 못 믿었죠. 1부 리그 2위도 아니고 지금 2부 리그에서도 2위를 지금 간당간당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팬들의 이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2위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훨씬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명문팀의 감독들의 또 당연한 또 숙명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뭐 하다못해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강팀들도 뭐 우승 못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하고 이러면 뭐 경질되고 하는 거 보면 예,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게 시기가 되게 애매한 게 경질을 하는 것도 도박이고 대행을 하는 것도 도박이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는 것도 도박이고 그렇다고 지금이 만족스럽지도 않고. 그렇죠. 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 참 다가오는 아산전부터는 네. 잘 해서 좀 이런 여론을 좀 잠재워줬으면 좋겠는데 이 경남전이 딱 좋았잖아요. 그죠? 이랜드전 이기고 분위기 싹 탈 수 있었는데 이 갑자기 생뚱맞게 져가지고 이 또 여론이 확 이렇게 돼서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프론트가 좀 나서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박경환 단장이. 그러니까 뭐 팬들과의 그런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해도 되고 혹은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우리는 변성환으로 끝까지 갈 거다. 아예 확실히 그냥 대놓고 예, 믿어놓던지 그런 식으로의 분명히 이제 액션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 좀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프론트가 더 무능했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감독 잔혹사를 겪었잖아요. 예, 박건호 감독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병근 감독도 그랬고 이임생 감독도 그랬고 계속 감독이 바뀌면서도 팬들의 문매를 맞을 때 감독을 앞에 내세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건 이제 뭐 감독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상환 감독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감독도 분명히 이제 책임질 필요도 있지만 그 전에 감독도 어쨌든 경기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면 그 앞에서 더 나서줘야 되는 거는 프론트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프론트는 상당히 무능했고 팀 운영에 어쨌든 더 불필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몸보신을 위해서 감독을 내세웠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뭐 버스를 막아 세우든 뭐 되든 어쨌든 모든 감독들이 다 팬들 앞에 나서가지고 질타를 받고 곤욕을 치르는 상황을 한 번씩은 다 겪었죠. 염기훈 감독까지. 근데 어쨌든 지금 박경환 단장으로 바뀌고 축구인이고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큰 상황에서 어쨌든 시즌 말로 가면서 굉장히 상황은 안 좋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프론트가 나서서 이것을 어쨌든 진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아마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프렌테 트리콜로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네. 거기에 각자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를 거고 비판하고 싶은 그 정도도 다를 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식의 게시물을 좀 올렸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서포터즈 그룹에서도 할 게 아니라 먼저 그 구단 차원에서 특히 프론트 차원에서도 분명한 액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변성환 감독으로 끝까지 가지 않을 거면 뭐 프론트 차원에서는 변성환 감독에게 조금 변성환 감독이 후드로 맞는 동안 좀 속된 말로 그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변성환 감독으로 어쨌든 끝까지 가겠다라는 결심이 있다면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성재 감독에 대해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구단에서 다시 믿음을 줬던 것처럼 물론 그렇다고 성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충남 아산이 공교롭게 어쨌든, 다음에 만나죠. 바로 다음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확실한 액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팬들이
그러면 어쨌든 여론이 조금 더 잦아지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쨌든 분명한 비전을 밝혀주면 그거에 따라서 팬들도 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보면은 외부에서 시끄럽더라도 네, 내부에서 결속을 다지면 또 맞아요. 그게 또 하나의 그런 또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박경원 네, 그리고 단장님이 뭐, 예,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 계속 떠진다고 내부에서만 뭐 우리 끝까지 믿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랑 대외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랑은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의 차이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음, 어쨌든 뭐 이래나 저래나 다가오는 충남 아산전 이기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어서 예. 경남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2위라는 성적이 비판받을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올해의 목표 그리고 선수단의 퀄리티 그리고 최근의 경기력을 생각하면 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건 또 선수들과 코치진이라고 생각하고요. 축구팬은 단순하잖아요. 이기면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또 지면 야유를 보내는 것이 축구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제발 좋은 성적으로 우리의 목표인 승격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고 이제 충남 아산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충남 아산은 이번 시즌 맞붙어서 모두 쉬운 경기 한 게 아니었거든요. 요즘의 충남 아산 어떤가요, 강현님? 네, 충남 아산이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썩 좋지 오, 못한 흐름이죠. 우리랑 그리고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10경기까지 늘려봐도 10경기에서 2승 5무 3패입니다. 오, 네, 무승부가 너무 많은 편이죠. 배성재 감독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면서 시즌을 치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다. 근데 음, 저는 어쨌든 충남 아산 같은 팀이 이런 행보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음, 좀 여담이지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구단은 더 어쨌든 이런 그 여론에 더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임명했고 그랬으면 이번 시즌을 끝까지 당신에게 맡기겠다라는 액션을 보여준다는 건 음, 차기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죠. 왜냐면 그것을 볼 차기 감독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 팀은 내가 조금 부진할 수 있어도 신뢰를 준 팀이구나. 그럼 내가 그 신뢰에 음, 보답할 수 있게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좋은 행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승리한 경기에서는 이 충남 아산이 무실점이었지만 이번 시즌 30경기 치르면서 클린시트가 단 8차례밖에 없어요. 오, 그러니까 30경기에서 8차례니까는 22경기에서는 다 실점을 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매우 실점이 잦습니다. 김종민의 높이를 활용한 공중볼은 여전히 좀 매서운 편이고 또 김종민도 좋은 선수인데 또 우리가 싫어하는 선수 있죠? 매수팀 출신으로 중국 가서도 매수하고 돌아온 예. 네. 손준호. 예. 손준호의 그 롱킥을 활용한 공격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여전히 있지만 또 그게 자주 득점으로 연결될 정도로 매섭지는 않아요. 음, 작년에 비해서 수비적인 단단함에서 확실히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게 충남 아산이라 상대적으로 공격이 좋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 득점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이번 경기도 선제 득점이 누가 먼저 터지느냐에 따라서 또 예, 경기가 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경남한테 지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뭐 이런 자신감과 별개로 무조건 또 이겨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 저는 만약에 진짜 이 경기까지 비기거나 진다면, 진짜 저는 빠이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이 충남 아산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해오던 중계하시는 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3백이라는 용어를 쓰시던데 이 하이브리드 백3를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포백을 쓰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궁금한데 예. 왜 하이브리드예요? 3백과 4백을 오가면서 하기 아,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리드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음, 해설하시는 분이. 뭐 의미가 있네요. 예. 난 또 뭐 우리 선수들 중 누구 하나가 전기로 움직이나 했으니까. 어쨌든 하이브리드 3백이라 괜찮은 표현이고 이랜드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 분명히 맞게 잘 했죠. 예. 근데 이 경남전에서는 하이브리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브리드지 않았나. 숨쉬기 음. 바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는 이길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충남 아산도 썩 꼴이 좋지 음.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길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공격 일반도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 충남 아산과 마지막 경기가 이제 그 19라운드 원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경기도 두 골 먼저 넣고 두 골 먹고 마지막에 한 골 넣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2대2까지도 왔을 때 완전 멘붕 오고 막 그 제가 전 집권을 했는데 실시간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막 욕설로 도배된 스토리도 올라오고 막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엔 또 역전골을 넣었잖아요. 브루노 실바가 넣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아무튼 예,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그때. 네 그때도 그런데 이번 경기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 빡시게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박세직이나 아, 그 있죠. 예. 충남 아산의 그 뭐 정마오 누구야? 선수도 있고 예. 또 그리고 김영남 선수도 있고. 그쵸. 이런 예. 선수들. 그다음에 뭐 한기원도 있고요. 예, 예. 한경원 선수 있고. 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또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 제가 좀 이름 때문에 혼자 웃음을 짓는 은고이. 아, 은고이. 너무 예. 잘하던데요, 요즘에? 은고이. 이 은고이가 왜 웃기냐면 그 경남 사투리로 누구 예. 부를 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 은곤이 이렇게 부르는데 은고이 어. 은고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혼자 좀 웃긴데 근데 이 선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어쨌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충남 아산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공격적으로 맞붙어야 된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좀 포백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제 생각이지만 이건 제 생각이고 변성환 감독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음. 아마 이기재 선수가 지금 정확히 안 나온 이유가 저는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밝혀져 있는 게 없어서. 그 부상이 아니라면 이기재 선수가 출전해서 좀 왼쪽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포백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음. 이기재와 박지원의 호흡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기재, 박지원의 왼쪽 라인이 있고 또 뭐 지금은 정동윤이 또 나와야 되니까 정동윤과 세라핌에서 공격적으로 정동윤이 세라핌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포백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왼쪽 풀백 이기재 그리고 중앙에는 무조건 공격 투톱은 일류첸코, 파울리뇨 이렇게 나온다면 음. 어 아마 충남 아산이 요즘 최근 3백을 좀 자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김영남을 중간에 넣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높이에서 그렇게 강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 일루첸코가 가운데서 부딪혀주면 분명히 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냥 음. 경남전 얘기할 때도 그랬어요. 지상 경합이 안 좋은 팀이라 일루첸코를 음. 박스 안으로 밀어 넣어야 된다. 예. 근데 일루첸코가 박스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경기가 안 예. 좋아졌죠. 예. 그럼 일루첸코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면 파트너는 무조건 파울리뇨여야 된다. 음. 라는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백스리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선수들이 누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백스리를 쓰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하이브리드 백스리를 쓸 거면 장석환 선수보다는 이기재 선수가 나오면 좀 더 그래도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들고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해요. 파울리노 선수가 나와서 그 일류첸코 선수가 박스 안에 좀 가담을 하고 전진해서 좀 올라가서 일류첸코 선수의 그런 빌드업이나 연계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해서 좀 그렇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충남 아산전 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그 김영남 선수가 맨 후방에 내려가서 막 시간 끌면서 천천히 하고 막 그랬던 거. 맞아요. 예. 그런 게 기억이 나서요. 무조건 빨리 선제골 넣고 또 그렇게 뒤에서 얄미운 짓 못하게 좀 맞아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충남 아산을 상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결과는 어떨지 예,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 매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변성환 감독의 의도를 헤아려서 라인업을 예상하는 건 이제 무리 같고요. 예.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또 생각이 적인데, 충남 아산을 상대로는 포백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승강전을 생각하면 5백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 미래까지 보면. 예. 어쨌든 승강전에서는 상대도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누구든 비기는 게 없는 경기잖아요. 그죠? 예. 예, 이제 그런 경기는 180분 경기라고 하죠. 90분, 90분 두 번이니까. 예. 180분 동안 반드시 승부가 나야 되는 경기니까 그런 경기를 생각하면 안정적인 게 중요한 3백을 좀 가다듬는 게 지금부터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3백을 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충남 아산을 상대로는 포백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여기서 절충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바라는 바는 충남 아산 상대로는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포백으로 나와서 좀 공격적으로 몰아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 다음 경기부터 5백 들고 나오면서 이제 연습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만 딱 공격적으로 해서 이기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뭐 양영모 선수 나올 거고 권한규 선수의 부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뭐 저기가 어렵다면 한호강의 출전이 어렵다면 여전히 황석호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동윤, 황석호, 레오, 이기재, 포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저는 이규성과 이민혁 공격적으로 좀 나서야 되니까. 예. 그리고 왼쪽에는 박지원, 오른쪽엔 세라핌, 전방 투톱에는 파울리뉴, 일류첸코가 나와서 좀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승부처는 우측 좌우 사이드에서 박지원과 세라핌이 상대를 얼마나 흔들어 주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부 예측은 지난 경기와 같은 3대2 3대2 수비가 좋지 않은 팀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최근에 저희가 무실점을 예측을 그러니까 그 클린시트 예상을 하는데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클린시트 자체 예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하이브리드 백스리가 나올 것 같고요. 뭐 라인업은 경남전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키퍼는 양영모, 이제 포백에는 저는 이제 장석환 선수 대신에 이기재. 그래서 이기재, 레오, 황석호, 정동윤. 미드필더에는 그냥 저는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홍원진, 이민혁. 그리고 이제 파울리뇨 선수까지 이제 미드필더로 나오고 전방에는 김민우, 일류첸코, 세라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스코어는 무승부일 것 같거든요. 네, 몇 대면? 이게 1대1 정도. 1대1. 네, 1대1 정도 될 것 같은데 무승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팬심 조금 보태서 2대1? 2대1 예상해 보고요. 네. 한 줄 평은 이기지 못하면 버스 막힐 각오해라. 무서운 한 줄평이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버스 막히기 싫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기고 와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싸워야 된다. 버스보단 이기라는 거에 중점이 둔 말인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 한 줄평을 제 승부 스코어를 예측하고 나서 이제 딱 떠올라서 하는데요. 네. 그 본프레레 감독의 유명한 명언이 갑자기 떠올라서 우리 수비 라인에서 2골을 먹으면 우리 공격진이 3골을 넣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3대2 승리 예상합니다. 네. 아니 뭐 3골 먹히면 4골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요. 5골 넣고 10골 넣으면 되죠. 네. 수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화끈하게 다득점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스몰 토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투맨 형님과 만나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가 끝나면 팬분들이 경기장을 나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우리가 이겨서 결과가 좋았을 때의 그 모습은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해 보입니다만 그렇지 못했을 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함께 아쉬운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팬들에게 수원의 승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팀에 대한 애정과 의미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팬분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결국에는 지나갈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함께 웃으며 행복하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빅버드의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강윤님과 단둘이 진행을 하면서 다소 좀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너른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끝이 원래 가려던 밝은 길일지 아니면 잘못 들어서 우회로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즌이 끝나면 그 터널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끝날 때 적어도 우리 팬들끼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네, 저는 터널 하면은 그 영화 터널 아세요? 하정우 배우 나온 거요? 예,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래서 가끔 터널 지나갈 때마다 이 그 터빈? 무너지면 어떡하지? 약간 아니 그 환풍기 숫자 세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부실공사여서 환풍기가 하나 없고 매우 한국적인 맛이었고.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참 저랑 둘이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종종 만나면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더 두섭긴 하지만. 근데 뭐 평소에 얘기하는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을 또 조금 또 재밌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미스님이 나와서 딱 사회를 봐주시면 더 정돈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편은 좀 특별편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다음 편에는 또 지미스님이 건강하게 복귀해서 매우 정돈된 또 팟캐스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둘이 얘기했는데 지금 1시간 35분이거든요. 네네. 평소에 저희가 1시간 50분, 2시간 정도 녹음을 하니까 지미스님의 분량이 한 2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뭐 날로 먹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런 생각 드는데 뭐 지미스님 얼른 회복해서 다음 주에 복귀하셨으면 좋겠고 강윤님 또 내일부터 부산 가시나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휴가를 못 가서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 락페스티벌을 좀 보려고 갑니다. 자우림 만나고 미카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좋으시겠네요. 네.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산 못 가지만 그 이순신 장군의 결기를 이어받아 우리 수원 팬들이 꼭 승리하고 행복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 도고 파라다이스 아산에 있는 거 정말 좋거든요. 제가 맞아요. 가봤는데 그래서 승리하시고 디프리로 그 사우나 가셔서 시원하게 또 사우나 하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끝!